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투쟁사업장, 우리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K2라는 그 업체 아시나요? 네, 아웃도어 업체죠. 바깥문이 아니라 옷는이 그 신발, 옷 이런 만드는 업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입고 계실 거고, 제가 좀 인터넷에 보니까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되자마자 바로 우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93명의 우리 노동자를 해고시켰던 K2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당해고에 맞서서 힘차게 복지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2 노조의 해고 노동자이신 이희연 동지 모시고 힘찬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2 코리아 정리해고된 이희은 조합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는 51살이고요. 신발 만드는 일만 36년, 정확하게 37년 됐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소위 명인이고 장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신발 일만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집이 엄청 가난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 구두 짓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여태까지 괴로움도 많았었지만 제일 괴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살아오면서 51살 살아오면서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군대 영장 받고 군대 갔을 때, 사나이라면 다 군대는 가죠. 그렇죠? 한데 집사람이 그때 임신이 3개월 있었어요. 그때가 진짜 떨어져 있다는 그 자체가 제일 괴로웠었고요. 두 번째는 3월 8일 날 문자로 K2 코리아에서 정리해고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그때가 살아면서 생각이 납니다. 여기 K2 코리아는 지금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아웃도어 업계에서 국내 3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2년도에 정영훈 사장이 고 정동남 사장 돌아가시면서 이 회사를 인수 맡으면서 2002년도에 300억 매출을 올렸던 회사가 지금은 현재 5,9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승승장구하는 회사입니다. 등산복, 등산화, 안전화, 캠핑 도구 해서 여러 가지, 이건 밖에서 야외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 팔고 있습니다. 3월 8일 날 정리해고 됐을 때 문자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2년 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6월 1일 날부터 생산을 2002년 12월부터 2012년 6월 1일부터 생산을 하게 됐으니 3월 8일 날부로 신발 생산부 93명을 전원 해고를 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7년째죠. 이 회사에 왜 들어왔냐면은 친구가 여기 회사에서 몸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희훈아 이제는 도급생활 그만하고 조금 안전된 회사 와서, 월급이 처음에는 작지만은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 있고 튼튼한 회사가 될 거니까 너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만큼 혜택과 보람이 있을 것이다. 참 말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도급이라는 것은 제가 신발 일을 36년 했지만은 금강, 에스카야, 엘칸토 이런 3등 업체가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두 업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도 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일본도 가서 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돈도 좀 벌고 불법 체류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덕분에 이제 집은 한 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조그만한 거. 근데 여기 와서 케이트 코리아 들어간다는 그 10년생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500억, 300억, 500억 했던 회사가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뭐 복지했다든가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뭐 보너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2005년도는 이 제가 등산화는 처음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은 제가 못 만드는 신발은 뭐냐면은 비 오는 날 장화 아시죠? 고무로 만든 장화 기계로 탁탁 찍어서 나오는 거 그거만 못 만듭니다. 딴 거 다 만듭니다. 그래 등산화는 구두 하는 것보다는 더 쉬워요. 저는 기계 앞에 기계 모양을 내는 작업을 하는 토라스타 그 기계를 잡고 앞일에서 모양을 잡고 해서 뒤로 이렇게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 앞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름에는 온도가 제 옆에 있는 앞에 그 선심을 녹이려면은 온도가 180도짜리 하나가 있고 앞에 그 실리콘을 녹이는 기계 앞에는 120도, 130도 하는 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도로 안 붙이고 그냥 탁탁 붙어요. 그런 작업을 여름 내내 뭐 6년, 7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정리해고 받으니까는 참 세상이 막막하고 노래지더라고요. 지금 저희 나이에는 물론 아줌마들이 93명에서 아줌마들이 한 70명, 80명 되시고요. 남자들은 한 2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나 남자분이 생활하는 게 또 월급도 이 3D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월급이 적어요. 이 3D 업종이 구두, 가방, 의류입니다. 이 회사, 이런 종을 갖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또 박하고 또 언제 잘릴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 없으니까 힘을 들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진짜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오면서 야, 신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발이 진짜 신발이 아니고 가죽 주머니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 신발이 너무 진짜 막말려서 개판이더라고요. 예? 고아텍스에다가 뭐 못을 때려박지 않나 이 방수되는 신발 갖다 못을 때려박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등산화이고 고아텍스에 못을 때려박느냐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해가면서 진짜 좋은 제품, 좋은 신발을 진짜 대한민국 3위 업체 중에서도 신발만큼은 1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란 말 들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진짜 기가 막혀갖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오늘 지금 마이크 딱 두번에 너무 떨리고 죽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네, 여러분들께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정리해고라는 것은 좀 회사가 여건이 좀 안 좋아지고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내가 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도 좀 덜 인원 감축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것은 300억에 했다는 회사가 5,900억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당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분하고 엉클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다가 공장을 졌기 때문에 원스톱 방식으로 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없어지면은 이제 메드 인 코리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의류는 벌써부터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해와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2만 족 신발을 생산한다면은 한 2,000족, 2,500족을 여기 이제 본사에서 4층, 5층에서 생산을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자체가 이미지로 먹고 사는 회사가 그것만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나를 접어버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울분이 터졌어요. 신발은 명품을 만들어 놓고서 엊그저께 신발을 푸대짜리에다가 저쪽 쓰레기통에다가 참아놨더라고요. 그래 가보고 뭔가 하고 가봤더니 애국에서 만든 신발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신다가 갖고 왔어요. 근데 바꿔줘야 되니까는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우리가 만든 신발 아니고 전부 애국에서 만들어서 신발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과연 이 회사가 정당성을 갖고 우리를 정리해보려 한 건지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7년 하다못해 15년 20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IMF 때 전부 월급 삭제하고 보너스 반납하고 회사 이렇게 벗다고 그 오진애를 써가면서 여름에 42도 되는 공장 안에서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자기가 각자 갖고 와서 쬐고 겨울에는 옷 투명하게 입고 그 본도며 화공약품 빼박가로 맡아가면서 이 회사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네? 신발로 모태로 해서 신발로 큰 회사예요. 의류를 큰 회사 아닙니다. 신발로 모텔에 갖고 정동라 회장부터 성수동에 있는 본사, 성수 사거리에 있는 물류센터, 이천에 있는 또 물류센터, 이거 다 신발로 해서 신발로 돈 벌어가지고 빌딩 세우고 건물 사고 부동산 사고 땅 사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교섭도 8차례나 고섭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장은. 왜 안 나오냐고 그거 한번 알고 싶어하고 3일 밤낮을 철야로 사장 안에 들어간 걸 보고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아, 예. 네? 저 사랑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니다. 예, 그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고맙네요. 아니, 1인 시도 할 적에 물도 드시고 뭐도 주시면은 참 그렇게 힘든하고 좋습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3일 동안 밤낮을 지키면서 사장 한번 면담 한번 해보려고, 얼굴 한번 보고서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31일 날 자기 사장실에서 올라와서 면담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위원 아니니까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집행위원이 제 친구고, 뭐, 위원장도 제 친구고, 부위원장 제 친구인데 올라가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왜 당신들은 우리 회사 식구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였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 이거, 빨간 옷 입힌 사람들, 민주노동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보기가 싫다 이겁니다. 면담하고 자체할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 노동조합 설립한 게 뭐 잘못입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면 노조라도 만들어서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한 게 민주노동, 이게 옷 입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처음 해봅니다, 저. 시원한 사람은 처음 해봐요. 하지만은 이 사장은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정리하고 하기 전에 그러면은 직원들을 만나서 서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태를 받던가 아니면은 어디 전환 배치라도 가서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순서적으로 가야 그것이 원칙이고 순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이거 하나 입었다고 그래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응? 우리를 뭐 사람 취급도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자기 돈 벌어갖고 빌딩 세워주는 사람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노동위에서도 2차례나 진호위에서 중재해서 교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94명에서 40명 남았어요. 40명 남았으면 반 이상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가 생산 라인 3개에서 하나만이라도 돌려달라.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만도 안 하고 4층에 5층에 있는 기계 라인을 다 뜯어냈습니다, 지금. 그건 맞아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환 배치 아니 개성 가라, 인도네시아 가라,
뭐 직매장 가서 판매해라, 의류 검사해라, 의류 수선해라. 전환 배치 아닌 8가지인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AS가 하나 포함됩니다. 신발 AS는 신발을 사고 가면은 소비자들이 뭐가 불편하고 떨어지고 식박이 잘못되면 와서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인데, 그런 작업도 원래 요 본사에서 했었는데 이게 하청 주는 거하고 본사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마저도 일하는 사람 15명을 전에 해고 한번 시켰습니다. 1차로. 그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AS는 하청을 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 하청하는 얘기 나오니까는, 그럼 우리가 그 하청원이 얘기가 나왔는데, AS라는 신발 부스 벌써 해고되고 그만둔 부서인데 어떻게 또 만들어줄 것이냐. 나중에 그 전환 배치 하더라도 이 인원 그대로 해고 안 시키고 갈 것이냐. 본사에서 해달라.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 1년치 줄 테니까 그냥 면역 택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밖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항상 그렇게 붙여 있어요. 전환 배치에 안 가는 사람 1년치 받고도 안 가고 버텨 있으면은 징계 해고가 갔다. 맨 협박. 그 협박장이 8장이나 쫙쫙쫙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결국 굴복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아깝고 여기서 해온 일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어깨 틀어지고 손 비틀어지고 허리 잘려서 나가고 가슴에 암 걸려갖고 수술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본도하고 이 학군약품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정리의 해고라는 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너무 슬프고요. 어떻게든 뭐 말도 잘 오면서 잘 안 나오는데, 일하는 자체가 여태까지 유식회적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큰 돈 바라지 않습니다. 저 연봉 36년 9일에서 2,400 받습니다. 정확하게. 아줌마들 연봉 1,400, 1,500분이 안 돼요. 그럼 100만 원 남짓하죠. 그분들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한다는 자체,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자체, 그거 하나만 갖고도 10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뿌리치고 이 정리해고를 한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 정영훈이라는 사장 피부에 와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응? 돈만 아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성이 없는데,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런 자체가 너무 슬프고요.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 TV로 정리해고해가지고 막 싸움하고 용역들 대치하고 경찰하고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2명 고인 되신 분들 뭐라고 이래 말을 할지를 원분에부터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리해고가 계속 나오면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온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말로만 고용보장, 고용창출. 그러면 뭐합니까? 다용어산들 전부 길거리에 나빠져서 자녀들은 우리가 벌어야, 부모가 벌어서 자녀를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야만이 자녀들도 좀 부모 못지않게 좀 잘 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던 나 자체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식들 공부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려면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 부모가 단은 얼마나 더 보태주고 지가 아르바이트하고, 부모가 못 대주면 이거 학자금 대출받아서 나중에 사회 나서 다 갚으려면 인생
30살 먹고 결혼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알고 듣다 보니까는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직도 떨리고요. 너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두섭게 얘기했는데 정리해고 없는 그날을 좀 기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이 사회를 정리하고 없는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예, 좀 자리에 앉으시죠. 케이트 코리아 우리 노조분 혹시 아까 우리 노동윤 PD님 잠깐 말씀 나누면 못 보셨죠? 돌발 영상이 나왔었는데 우리 한 지나가시는 분이 강연 중에 이렇게 지나가시면 힘내시라고 빵을 주고 오셨습니다. 네, 진짜 울분에 찬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 거리 강연하면서 우리 투쟁 사업장들, 해고된 사업장들 보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쌍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정예거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로 기업이 경영에 위기가 닥쳐서 정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고 경영 상태의 지표를 나쁘게 만들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진중공업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배당금을 작년에 150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50억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출발했던 기업이 지금 5천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을 탓하면서 경영 악화를 탓하면서 지금 해고를 시키고 오히려 지금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하셨던 이분들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시키면서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로 가라, 개성으로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례를 보면 진짜 너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가들이 행하는 행태들을 보면 너무나 똑같고 좀 답답하기만 한데요.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트 코리아의 우리 지부장님. 미사는 끝났습니다. 예, 월요일마다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같은 50대로서 해고된 같은 50대인데요. 힘내시고요. 일단 힘내시고 마음 울적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이놈을 도와주는 놈이 있을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뭐 회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배우 조종하는 놈이 분명히 또 있어요. 얘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하는 놈이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 좀 파악을 해서 조져버리는 좀 그걸 한번 꼭 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이제 뭐 나이 살만큼 살아. 애들 다 컸잖아요. 뭐 젊었을 때 결혼하셨으니까 일찍 애들 다 컸는데 참 3D 업종에서 근무하시고 그것 속에서 청춘을 다 바쳐서 K2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 시간 속에서 서러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뭐 동의합니다. 투쟁을 하면서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K2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노동조합을 3월 14일 날 전체특별에서 가입을 했거든요. 93명 전원이.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TV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빨간 옷 입고 머리띠 두르고 항상 이렇게 경찰들과 대치해가면서 싸우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파업하고 그러면은 정문 대체해서 경찰들하고 연치하고 어디 길 다니고 빨간하고 불살사하고 그때는 참 그런 게 뭔지는 몰랐었는데 왜 저럴까? 과연 그래도 뭔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그 본 시각하고 지금 본 시각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이것이 너무너무 정당하구나. 이 단결된 힘을 갖다가 모으는 것은 오로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노동조합을 하고 난 뒤부터는 93명이 세 사람 했던 게 두 사람 되고 두 사람 되게 한 사람 되더라고. 마음이. 물론 그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계시지만은 이 노동조합을 함으로써 단결되고 그러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옛날하고는 지금은 이 노동자에 대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 더 절실해지고 그분들 만나면은 자주 그냥 악수라도 하고 싶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드려도 의리되는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마음이 지금 현재 있는 심정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일어서야 돼요? 앉아서 하십시오. 저는 지금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상태인데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그 급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진짜로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급여가 180만 원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믿기지 예전에 저도 참 많은 돌을 던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월급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월급뿐만이 아니라 예. 정말 그 믿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상황들이 현실인지 그게 너무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보지를 통해서도 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이 150이거든요. 180이고. 근데 말씀하신 게 10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연봉이 그렇게 되신다면은 월급이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12월 달에 입사해가지고 회사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도급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구두를 10컬을 만들면은 신발 한 쪽에 얼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10쪽이면 10쪽을 하면은 한 쪽에 1,000원이면 10,000원 벌고 그거 하고 그날은 가고 그럽니다. 근데 회사라는 것은 월급이 작은 대신에 이제 보너스가 있고 뭐 연차 수당 같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 K2 회사 처음 2005년도에 들어왔을 적에. 근데 2005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봉급을 얼마를 받았냐면은 140 받았습니다. 140만 원. 140만 원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4대 보험 띄고 세금 띄고 하니까는 120 몇만 원 됐더라고요. 그거 갖고 1년 동안 생활을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옛날에 버는 돈은 뭐 200도 벌고 300도 벌고 400도 벌었는데 그 돈 갖고 생활을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이 회사에 들어왔냐면은 월급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직업에 대한 안정감을 좀 찾아야 되겠다. 물론 3D 업종이지만은 그래도 유망한 업종의 그 시대에는 진짜 2005년도만 해도 숭숭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을까요? 아웃도어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 이 회사는 들어가서 좀 해볼만 하구나. 신발 한번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친구들 8명씩 진짜 이 기술자들 단합해서 신발 명품 신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1년마다 올라가는 그 액수가 얼마냐면은 내 기본 구매 5%입니다. 5%.
120, 140을 받으면은 기본금이 140이 아니고 125만원, 120만원, 그 밑에 직책수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20만원, 21만원 이렇게. 그러면 본급에는 5%가 올라가되 기본급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금에 거기에 대한 거 5%, 밑에 있는 거 5%. 그래서 총 해서 5%인데 1년에 올라가는 본급 5%면 기본용에서 5% 올라가 봐야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습니다. 한 달에 더 올라가서 받는 게. 그래서 7년 동안 올라가서 받는 것이 제가 명세서를 받는 게 지금 이제 뭐 파업이라 무임금 무능동란에서 지금은 월급도 안 나옵니다. 5월 말일날로 보니까는 봉급이 연봉으로 따지니까 2,300, 2,40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5%를 올려주는데 어떻게 올려주냐면은 여기에 생산부 직책 과장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장이 있고 그 위에 임원이 장영왕 상무라고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5%를 갖고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은 회사에서는 5%를 주는데 그 5% 가지고 어떻게 주냐면은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화장실도 셉니다.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조금 덜 주고 2번 갔다 온 사람도 덜 주고 네? 안 가는 사람은 더 줘요. 왜? 자기한테 이쁘고 뭐라도 해주고 말 잘 듣고 그러는 사람은 못된 사람 조금 덜한 사람보다 7% 주고 그 나머지 3%는 자기 말 안 듣고 조금 삐딱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3%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왜? 월급 명사에서는 너를 많이 줬으니까 아무한테 보이면 안 된다.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아무도 자기가 몇 프로 진짜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 줄 알고 여태까지. 근데 이게 해고되니까 노동자 조합에 우리가 같은 그 명세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비도 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자면은 그걸 내가 얼마 받고 그걸 알아야만이 따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오히려 10년 된 사람하고 6년 된 사람하고 돈 차이가 10년 된 사람이 더 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개판입니다, 진짜. 남자니까 뭐가 저게 하면은 얼마든지 따져요. 왜? 이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하지만 회사는 처음이에요. 나도 말 잘못해가지고 잘리면 어떨까 이 나이에. 하지만 얘기할 건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잘렸습니다. 하지만 이 봉급이라는 것은 회사가 잘 되고 노동자는 진짜 심리 간단해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많이 크면은 당연히 잘 해주겠지. 솔직히 그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한 만큼 회사가 돈 많이 만큼 혜택을 좀 주란 얘기죠. 이렇게 잘리란 얘기 아니었거든요. 이건 진짜입니다. 네.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36년 된 사람이 연봉 2,400 받으니까 놀라셨죠? 저도 놀랍니다. 저도 놀라요. 감사합니다. 네. 기가 막힌 얘기인데 정말 기가 막힌 사회네요. 죄송합니다. 지나시는 우리 시민분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우리 거리 강연에 이렇게 궁금하셔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회자의 권한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진짜 이 밤을 새면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텐데 질문은 이제 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끝나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영 PD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것은 시민분께서 주신 거니까 또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정말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좀 됐는데,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딱 짧게, 아주 짧게, 또 질문도 짧게, 대답도 짧게 하는 시간으로, 딱 한 분씩만 못다한 질문 있으면 받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정윤 PD는 께서는 트윗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트윗으로 좀 해주시고, 우리 사실 노정윤 PD께서 집안일에 급하게 볼 일이 생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좀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힘찬 거리 강연을 해주신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거리 강연을 열 때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계속 8번째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작과 끝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을 좀 빼먹고 했는데요. 마무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리 강연, 제목이, 시대를 묻다 톡톡톡이죠. 그럼 사회자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대를 묻다 그러면, 동지 여러분들 톡톡톡 하면서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하고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묻다! 제가 한 8번까지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뭐 사람이 많이 줄으신 거 아닌가요? 실전에서는 좀 더 큰 목소리로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서 시대를 묻다를 동시에 한번 해주시죠. 시대를 묻다! 톡톡! 와! 네, 감사합니다.